여러분들 반가워요. 자, 오늘은 고등수학 하,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부분에서 오랜만에 또 들어가 보죠. 명제 들어가기 전에 집합의 연산법칙을 배울 겁니다. 자, 집합과 명제에서 연산법칙 배울 건데 저번 시간까지 뭐 배웠냐면 연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배울 연산법칙이 뭐냐? 꽤나 중요한 법칙들을 배울 거예요. 뭐 교환법칙, 결합법칙, 분배법칙, 드모르간의 법칙. 이건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그냥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푼다든지 하면 아주 쉽게 풉니다. 근데 요즘에 서술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무슨 법칙으로 풀어라 또는 네모 빈칸 채워서 무슨 법칙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. 자, 먼저 교환법칙을 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집합 배우기 전에 원래 교환법칙, 결합법칙은 지금 중1 때 나오는 거예요. 중1 때. 그래서 여기 일단 선생님 적어줘 설명할게요.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, 그리고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. 얘가 뭐냐면 교환법칙입니다. 교환법칙. 우리가 중1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습니까? 그냥 뭐 3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이라든지 3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이라든지 더하기 곱하기. 그죠? 나누기는 교환 당연히 안 되죠. 그럼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것도 교환은 안 되는 겁니다. 차집합은 교환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적은 겁니다. 예. 근데 합집합, 교집합은 교환이 되는 겁니다. 맞죠? 그 다음에 결합법칙과 학생 여러분들이 분배법칙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에 잘 구별해 줄게요. 결합법칙은 자, A 합 B를 해고 C를 하느냐, 이게 무슨 말이냐? A와 B를 합집합 먼저 한 다음에 C를 해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러지 말고 A는 나중에 하더라도 B를 하고 C를 해서 한다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. 똑같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하고 C를 하도 되고 A를 한 다음에 B 교집합 C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오냐? 이거죠. 2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5를 더하든 2 더하기 나중에 3 더하기 5를 하도 똑같은 거죠.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을 하고 5를 하든 2를 먼저 하고 해도 된다는 거죠. 이게 결합인데 결합은 보세요. 구별할 수 있는 게 합집합이 합집합끼리, 교집합은 교집합끼리 나옵니다. 그렇죠. 근데 분배법칙 볼게요. 분배법칙은 교환과 결합하고 다르게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이게 다른 게 서로 다른 게 나옵니다. 볼까요? A 합집합, B 교집합 C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얘가 다르죠. 그래서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. 어째 풉니까? A 합집합 B, 여기 합집합 했죠. 그 다음에 나머지 교집합을 A 합집합 C. 이게 분배법칙이 됩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아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도 결합이 아니고 분배입니다. 잘 아셔야 됩니다. 이게 다 다른 게 나왔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어떻게 됩니까?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. 이게 분배법칙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나왔습니다. 곱하기 더하기 다르죠? 이렇게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. 이게 분배법칙이라는 겁니다.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러면 1번, 2번은 잘 아는데 분배법칙을 쌤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. 먼저 요거를 1번에서 설명해 볼게요. 요거 1번. 먼저 A 합집합 B 교집합 C입니다. 만들어 볼게요. A 있고요. B가 있고 C가 있고 만들어 볼게요. A, B, C입니다. 1번을 설명해 볼게요. A 합집합이란 건 A 합집합 보이죠? A 합집합.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가져오 볼게요. 선생님, B 교집합 C를 똑같이 A, B, C입니다. 여기서 B 교집합 C는 뭡니까? B 교집합 B와 C가 동시에 만족하는 이거죠. 이거 맞습니까? 그럼 얘를 합집합 한답니다. 합집합은 좀 커진 느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똑같이 그려볼게요. A, B, C가 있으면 합집합이니까 좀 커진 느낌 했죠. 저기 포함되면서 이까지 쭉 다 내려가야 됩니다. 맞습니까? 그럼 얘는 같은지 볼까요? 우리가 A 합집합 B 교집합 C 했지 않습니까? 얘가 어떻게 갔냐면요. A 합집합 쟤 보이죠? 쟤. 예.
지금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요. 자, 헷갈리면 이렇게 볼게요. 따로 해볼게요. 내가 A랑 B 교집합 C를 적었습니다. 근데 얘가 A, B 교집합 C랑 같다는 거, 일치하다는 거 보여줘야 되고요. 또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? 얘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. 이걸 푼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먼저 한 거죠. 그러면 풀면 어떻게 됩니까? A 합집합 B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이해됐죠? 그리고 A 합집합 C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이게 두 개가 같은지 나오는 값이 같으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 거죠. A 합 B 만들어 볼까요? A 합 B는 뭐냐면 A와 B 동시에 들어가는 거. 그쵸? 교집합 A 합 C를 만들어 볼까요? A 합 C. 자,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. 동시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? 여기는 포함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거,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죠. 맞습니까? 동시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여기 볼게요. 똑같이 해볼게요. A, B, C 해볼게요. J가 포함되면서 여기까지 포함됩니다. 얘는 같은 거잖아요. 결국은 A 합집합 B, 교집합 A 합집합이 똑같이 성립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분배법칙이 된다는 겁니다. 이해되겠죠? 밑에 2번도 분배법칙이 된다는 건 생략할게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벤다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넘어가가지고요. 뭘 하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. 세 집합 A, B, C가 있습니다. 자, A 교집합 B가 있답니다. A 교집합 B가 뭐라고 돼 있냐면 2, 3, 4 그 다음에 A 교집합 C A 교집합 C 3, 6 그럴 때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구해랍니다. A 교집합 B 합집합 C 구해랍니다. 그러면 얘를 벤당을 그릴 수도 있지만 분배법칙 이용해 봅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겠죠. 그럼 A 교집합 B는 뭡니까? 2하고 3하고 4죠. 합집합 A 교집합 C는 3하고 6이죠. 그럼 합집합 어떻게 됩니까? 커지는 느낌입니까? 가로가 중괄호처럼 보여야 되죠. 그죠? 2, 3, 4, 6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어렵지 않은 거죠?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. 그 다음 뭐 하냐면 드 모르간의 법칙을 해보겠습니다. 드 모르간의 법칙. 자, 첫 번째 드 모르간 법칙 이겁니다. A 합집합 B 이놈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이고 합집합이 거꾸로 교집합 나옵니다. 이게 1번이고요. 2번 A 교집합 B 이놈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게 드 모르간 법칙 1번, 2번입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만약에 얘가 좀 확장돼 가지고 세 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A 합 B 합 C 여집합. 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잘 안 나와서 그렇지. 얘도 똑같이 했잖아요. 잘 안 나옵니다. 그냥 적어줄게요. 똑같이 이렇게 여집합은 주는데 합집합 교집합 바뀌면 됩니다.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럼 이게 세 개짜리 나왔습니다. 다 하지 않고 잡니까? 다 적어준 다음에 교집합을 거꾸로 합집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. 이렇게. 이해됐죠? 자, 그러면 얘도 선생님 벤다그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걸 알아볼게요.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A 여집합, 교집합, B 여집합 되는지. 그러면 여집합 나오려면 당연히 U 전체 집합 나와야 됩니다. 전체 집합 나와야지 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A, B, AB죠, 그죠? AB에 우리는 여집합을 알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칠하면 지금 뭐까지 한 거냐면 A 합 B만 말하는 겁니다. 빨간색 맞죠? 빨간색. 근데 얘를 바꿔서 전체를 그리고요. 여집합이란 건 A와 B를 뺀 걸 그리는 거죠. 그래서 이겁니다. A, B를 바깥쪽에 이겁니다, 이거. 그래서 이게 A 합 B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. 됐죠? 이게 얘랑 우변과 같은지 볼게요. 그럼 먼저 우변 같은지 보려면 A 여집합을 만들어 봐야겠죠. A 여집합. A가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A 여집합입니다. 맞죠? 이게 A 여집합입니다. 그리고 맞는 게 보기 위해서는 교집합 볼게요. U, B 여집합 해볼게요. B 여집합. B 바깥쪽에 이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교집합은 A와 B가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.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적어볼게요. 선생님이 이렇게 좀 어렵겠지만 A로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.
이렇게 줘볼게요.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냐면요. B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야 되고 A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들어가려면 A, B 둘 다 안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가면 똑같이 얘 그림처럼 똑같게 나오겠죠. 당연히 A와 B 동시에 빼가지고 바깥쪽에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도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. 물론 이번 설명도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드 모르간의 법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밑에 예를 볼게요. A 교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을 간단히 하시오. 그래서 간단히 할 때 이 학생들이 서술형에서 벤다이어그램 없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려면 얘는 일단 앞에 건 손댈 거 없고요. 얘는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만들면 됩니다. 어떤 거와 어떤 거 여집합이다. 그럼 뭡니까? 그냥 U죠, U. 전체 집합됩니다. 당연하죠. 보세요. 네모 합집합, 네모 여집합이다. 네모가 여기 있고 U가 여기 있는데 네모 밖에 있는 건 이거니까 이거와 이거 합집합은 전체가 되지 않습니까? 전체가 된다 이 뜻이죠. 전혀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. 예. 전혀 어려운 건 없었는데 선생님이 몇 개를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해서 보여준 겁니다. 자, 보여줄게요. 이렇게 왔다 해서 보여준 겁니다. 어렵진 않은데. 그래서 이까지 끊는 이유가 교환법칙, 결합법칙, 분배법칙, 드 모르간의 법칙을 배우면 다음 시간에 배울 서술형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칙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. 그때는 벤다이어그램 없이 서술형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. 수고 많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연산법칙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선생님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